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직접은 동시로는 보지 못했고 자고 일어나서 법원에 누가 난입했다더라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한 장면은 시위를 하던 두세 명 정도가 담을 넘어서 갔다가 경찰한테 체포돼서 나왔겠거니 이 정도로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큰일 나는 일이다.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두세 명이 난입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법치주의가 무너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것을 뭐 완전히 뛰어넘은 폭동이라고 이름 붙여도 모자랄 정도의 어떤 그런 행위여서 너무나 참담하고 과연 이것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정말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이번에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어떠세요? 이번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우선 이번 사태 직후에 법원행정처장께서 입장을 발표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분쟁과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있습니다. 이제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법무부 장관 대행 네.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법치주의와 사법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통상 생각하고 검찰에서도 있습니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난입하나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개진을 하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사후 절차에 네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그게 법치주의의 본연의 모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편린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다 원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까지 하잖아요. 차관님 알고 계시죠? 네네. 거기서 이의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하다. 그 다음에 다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그것도 역시 법원이 옳다고 판단해서 내준 거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지금 국민의 의원들도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것이 뭐였습니까? 체포적부심이었죠. 네.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어요. 그럼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부터 체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죠. 맞죠?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관님? 영장 적부심 신청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죠? 기각됐다는 건 뭔 말인가요?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영장 집행이 모두 정당하다고 선언한 것이죠. 네네.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법의 어떤 내용을 해석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법원이죠. 법원이죠. 네. 그렇다면 법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특히 체포적부심사 기각까지 한 그런 사안에서 그게 1월 16일 23시 10몇 분이라고 합니다. 체포적부심 기각된 것이. 그런데 그 다음 날 1월 17일 10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상대당 모 의원께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온갖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온갖 불법 논란 시비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그들의 불법 체포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까지 해서 기각이 된 그 다음 날 바로 열린 법사위 회의장에서 불법 체포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 법원에서 선언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을 줄 수 있다. 심각한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발언할 땐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향후 법원 절차에서 이의 제기해서 밝혀나가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 체포접부심사까지 기각된 것을 불법 체포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지금 모든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뭐 변호인이 적법한 변론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엄중한 사안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 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뭐 제 판단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 의원께서는 또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 운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할 운운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체포영장 변호인 의견서에 담겼어야 될 내용이고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얘기가 됐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차관님? 네, 기본적으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적부심 기각한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이름은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단서가 다 있습니다만 이미 이의 제기가 되고 의견이 들어가고 해서 결정된 것이 수차례에 걸친 10전 10회니 하는 그 어떤 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소한 내용에 다 판단의 근거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체포 운운하는 것은 저는 과격한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인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해라라는 아주 부적절한 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줬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저런 집단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들 의원들조차도 법치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자신들도 법치주의라는 외피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자신이 안전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네,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